안녕하세요. 북유럽 연구소의 북극여우입니다. 지난밤 스웨덴에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28주차 알메달렌 주간의 소식입니다. 알메달렌 주간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랍니다. 북유럽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아마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전거에 가방을 메고 출근한다든지 비서도 없이 일을 열심히 하고 부패가 없는, 하긴 애들 밥도 안 주는데 국회의원이라고 뭘 주겠습니까? 헤헤, 이런 탈권위 청렴 정치 문화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는 탈권위와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스웨덴 정치 문화의 상징 같은 행사입니다. 시작은 1968년 여름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 가장 큰 섬이자 중세시대의 유적이 남아있는 휴양지인 고틀란드 섬에 전 스웨덴 수상이었던 올로프 팔메의 가족이 여름 별장이 있습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팔메는 여름 휴가차 별장에 와 있었는데 유명한 정치인이 왔다는 소식에 현지 주민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팔메는 장을 보고 오던 길이라 영수증에 간단히 메모를 해서 트럭 위에 올라가 연설을 했습니다. 고틀란드의 수도 비스비의 한가운데 있는 알메달렌 공원에서요.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때가 1968년이었던 만큼 미국의 하노이 폭격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연설을 듣는 사람이 점점 늘었고 집안 대대로 내려온 여름 별장이 고틀란드 섬에 있는 관계로 매년 여름을 이곳을 찾은 팔메는 총리가 된 이후에도 매년 고틀란드를 찾아서 사람들을 만나며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팔메의 연설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또 3인당 내 주요 인물이 찾아와서 소통을 하기 시작하자 위기감을 느낀 타 정당의 정치인들도 알메달렌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연설을 통해 저마다 정당의 이념과 활동사항을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정치적인 사안으로 논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사회민주당 외 스웨덴의 다른 정당들도 알메달렌에서 자유로운 연설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1982년부터는 8개 정당이 모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정당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이익단체, 언론, 노동자, 학생들 참여 범위가 확대되었고 고틀란드 지자체는 아예 1994년부터 알메달렌 주간이라는 이름으로 공식화, 조직화해서 공식적인 행사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하여 매년 여름 6월 말이나 7월 초 사이에 의회에 진출한 정당이 모두 참여해서 각 당이 하루씩 얻게 돼요. 그리고 그날마다 당의 정책을 소개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알메달렌 주간. 벌써 5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행사가 되었습니다. 의회에 진출한 정당과 정치인, 각계각층의 인사, 시민단체와 비영리단체, 연구소, 언론, 또 사람이 모이니까 당연히 기업도 오겠죠. 그리고 일반 시민까지 참여해 자유롭게 부스를 세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스웨덴의 의원들은 알메달렌이 끝난 이후부터 공식 휴가가 시작됩니다. 현재 스웨덴 의회에는 8개의 정당이 진출해 있는데요. 각 정당은 제비뽑기로 날짜를 뽑은 후에 유권자들에게 저마다의 정책과 비전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유권자는 자유롭게 각 당의 주요 인사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의견을 나누며 공론의 장으로 삼기도 합니다. 보통 일주일간 행사가 진행되는데 그 동안에 5천여 개의 행사가 등록을 하고요. 작은 섬인 고틀란드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역 경제에도 크나큰 보탬이 되겠죠. 알메달렌 기간에는 숙소를 잡을 때도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될 정도랍니다. 전에 알메달렌을 기록한 한 프로그램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보았는데요. 3인당의 대표가 화폐 없는 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폐가 없어지면 편리해지고 투명하게 세금을 관리하고 소득도 관리하고 이런 여러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추진 방안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발표가 끝나고 6살짜리 꼬마아이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 같은 어린이는 카드를 만들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사탕을 사죠?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도 카드가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현금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당대표는 현금 사용과 병행하게 될 것이고 기술 소외 계층에 대해서 더 열심히 분석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알메달렌이 재작년에는 걸렀고 또 작년에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했다가 올해 드디어 알메달렌 주간이 열렸습니다. 올 9월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각 정당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각 당의 정책 홍보에 나섰는데요. 각 당이 집중하는 주요 아젠다는 나토 가입과 안보, 기후위기, 에너지 정책, 중산층 학대, 공공의료와 교육의 질 제고, 사립학교의 이익 추구 금지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한편 알메달렌 4일차였던 지난 수요일에 현장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은 정책보다는 사건 뉴스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몇몇 지자체가 알메달렌과 비슷한 시도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뿌리내린 행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북유럽에서 공부하면서 또 북유럽 기업과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토론 아니면 회의 이런 걸 정말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식 토론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유럽식 토론의 목적은 해답을 찾는 것이지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미도 없고 엄청 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데 어떻든 해답을 찾아야 끝이 나니까 서로 소모적인 공격보다는 하나의 목표를 찾도록 합의하게 되는 것이죠. 팔매가 한때 남들은 우리를 보고 달팽이 같다고 하겠지만 나중에 보면 가장 멀리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무더운 여름 쉬엄쉬엄 재미나게 보내시고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그럼 헤이도! 더 많은 뉴스는 북유럽 연구소 브런치를 보시거나 페이스북을 참조하세요.